자, 보시면은요, 발목 들었다가 다시 내디디면서 발 올렸죠, 저게. 네. 자, 저 상황이 뭐냐면은, 이게 터닝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발바닥에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이게 발목이 사실 이렇게 돌아가요,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바닥을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여기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뒤꿈치가 그렇게 처음 할 때 하시는 분들은 뜨긴 떠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는 거는 아니고요. 턴 후반에 다음 턴 들어갈 때 여기가 평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음 턴이 이렇게 내리막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쵸, 그쵸. 경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내리막기, 여기서 이 내리막길 때문에 이 내리막길에 관련된 턴 시작 부분에서의 이 제가 몸을 앞쪽으로 이동시킨 그 모션을 하기 위해서 뒤꿈치가 이렇게 뜨는 거지, 사실은 뒤꿈치로 갔다 앞꿈치로 갔다 이렇게 하는 모션 때문에 자칫 이걸 오해하시고서 지도자분들도 야, 턴 시작에는 앞꿈치야, 턴 후반에는 뒤꿈치야,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의 움직임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여드린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턴이 들어갔죠? 다시 여기서는 이제 턴 후반에서 안쪽 저런 느낌으로,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예, 이런 지금 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패럴렐 턴 할 때, 체중 이동할 때, 오른발 체중 이동. 자, 여기서 오른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저 오른발이 바깥쪽 날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 안쪽, 네.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 상태 네. 여기 에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여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 아. 이게 평질에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된 거구나. 표현이 안 된 거죠. 그냥 기울기도 그냥 기울기를 이렇게 발바닥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엄지발가락에다가 이제 하중을 뭐 놓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서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최대한 또 움직임은 100% 맞기는 맞는데, 이 움직임이 이렇게 턴 시작에는 엄지발가락, 턴 후반에는 뒤꿈치, 이런 패턴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요 동작을 봤을 때는 네네. 발바닥 전체를 눌러주는 건데, 네. 이제 그 경사면이 있고 턴을 하면서 중심이 약간씩 이제 어디를 더 주냐의 차이는 있는 건가요? 중심이? 아무래도 경사가 있고 뭐 내려가면서 턴을 돌면은 당연히 중심이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중심 이 자체가 턴 후반에 들어가면 약간 뒤로 빠지려고는 해요. 모든 턴에서는. 네. 모든 턴에서는 스키가 터닝 하면은 이 배꼽에 있는 중심이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다시 다음 턴 할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중심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이때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모습을 한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근데 이 중심은 가만히 있고 발목만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움직임을 같이 가기 위한 어떠한, 여기서 카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패럴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그냥
보통 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방향 자체가 그냥 센터로 오느냐, 만약에 여기서 약간 대각선 움직임을 가느냐, 아니면 약간 앞으로 가느냐, 이거는 속도에 마다 다 바뀌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패러렐을 탈 때랑 지금 뭐 카빙을 탈 때랑 뭐 지금 이 이동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네, 하신 달라요. 것 같은데 네. 패러렐을 탈 때도 턴을 할 때는 그 날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스키를 좀 더 타시면 알겠지만 네. 패럴렐도 뭐 날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스키를 미끄러뜨려서, 그러니까 스키 뒤테일을 미끄러뜨려서 가는 스키딩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동시에 이렇게 비틀어서 가는 뭐 피버팅 형태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랑 카빙이랑의 차이는 뭐예요? 스키판을 뒤를 움직이느냐, 네. 앞과 뒤를 동시에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앞을 움직여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보통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초보자니까 제가 그냥 뭐 주워 듣기로나 뭐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이 날을 이용해서 탈 때 카빙 턴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카빙이라는 거는 날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카빙이랑, 그러니까 스키 팁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는 엄연히 세분화시키면은 달라요. 카빙은 몸의 체중 이동을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카빙을 되거든요. 이렇게 가도요. 그런데 스키가 전체적으로 길잖아요. 네. 긴데 스키의 여기 앞부분이 있어요. 네네. 앞부분에 여기 이거를 뭐 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끝에 모서리 부분이. 네네. 이 모서리 부분에 그 앞에 부분서부터 해서 에지가 이렇게 박혀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팁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네. 이 팁 컨트롤 자체가 되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심을 다시 턴 후반에서 이 센터랑 대각선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스키의 팁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 카빙은 체중이 뒤에 있어도 체중이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는 다 움직여져요. 옆으로는. 날로는 누구든지는 다 갈 수는 있는데 이 스키를 턴 시작 부분에 여기 팁에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눕느냐? 그대로 옆으로 눕느냐. 아. 옆으로 그대로 눕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중심의 센터의 그 이동을 정확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네. 거, 여기서부터 팁 컨트롤 딱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높이 평가를 받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가다가 체중이 뒤로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깥발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랑 체중을 이동해 주는 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이 체중 이동을 통한 발바닥에 내 무게를 어떻게 잘 실어주느냐, 이 세 가지가 스키의 어떠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키면은 방향이죠, 방향. 이 방향을 어디에다가 줄 건지에 따라서 고속 계열이냐 저속이냐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처음 하시는 분 치고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운동을 또 다른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팁 컨트롤이라고 하셨나요? 네. 팁 컨트롤을 하는 것도 카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냥 카빙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포함을 해서. 예. 근데 아. 엄연히 사실은 나중에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면 스키 조정하는 스키 컨트롤 면에서는 팁 컨트롤이라는 게
심한 경사에 그 고속에서의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지션을 낮춰야 되고 중심 이동을 빨리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같은 카빙이어도 그런 세부적인 기술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카빙이더라도 이 사람이 체중이 뒤로 빠져서 카빙을 하느냐, 센터에서 카빙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센터의 움직임이 전후로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스키가 아주 샤프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러면 그냥 둔탁하게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심이 뒤로 빠져서 턴이 되거나 네. 뭐 아니면은 가운데서 턴이 되거나 뭐 앞으로 쏠려서 되거나 그렇게 해서 뭐 카빙 턴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경기에서의 평가를 받을 때는 엄연히 좀 구분이 되는 그런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술이 지금 다른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로 인해서 좀 되게 좀 오래된 기술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요즘 신기술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걸 인지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제가 영상 네. 봤던 것 중에 네. 지금 설명하신 걸 듣다 보니까 팁 컨트롤이랑 네. 혹시 탑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 건가요? 아, 같은 개념인데 네.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스키의 앞에 부분을 탑이라고 하고 네. 스키의 뒤를 뭐 테일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스키 가운데를 이제 바인딩 있는 데가 센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일본에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스키의 탑을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탑 컨트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스키의 팁 컨트롤이에요. 팁이 뭐냐면은 이 맨 앞에 모서리 꼭지점이거든요. 엣지의 그 탑 부분 설면이랑 딱 맞닿는 그 부분을 이 맨 앞에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스키어에. 고기랑 설면이랑 맞닿는 부분을 팁인데 그 부분을 컨트롤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저도 그랬었고 과거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스키 탑 컨트롤 이렇게 표현을 했지 해외에서는 이게 탑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팁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외국에서는 더 쉽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패러렐로 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패러렐로 타는데 턴을 하는 동작은 다 나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스키 동작에서 나를 사용해서 스키를 타는데 굳이 왜 그거를 카빙 스키라고 카빙이라는 걸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날로 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어떤 큰 총칭에서 그냥 카빙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이 카빙 스키가 나오기 전에는 길다란 스키를 했기 때문에 보통 날로 탄다? 예, 이런 의미에서는 옛날 스키로는 한 5년 정도 타야지 카빙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 정도의 좀 시간이랑 그런 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스키가 짧아지고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 사이드가 이렇게 뚱뚱하게 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쉐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스키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렇게 카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날로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날로 탄다라는 의미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날로서 내가 어떻게 스키를 어디 부분을 조정을 할 건지 어디 부분을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는 컨트롤인데 네네. 이 스키의 어느 부분을 내가 컨트롤해서 조정해서 내려갈 건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스키에 뭐 되게 잘 타는 사람이죠. 내가 스키의 뒷부분을 조정할 건지, 안 그러면은 스키의 탑 부분을 내가 조정해서 내려갈 건지, 아니면 스키를 전체적으로 밀어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을 하는 스키어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데몬스트레이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저처럼 그냥 아마추어가 그냥 스키를 배워서 탄다고 할 때 그렇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실력까지 탈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요즘에 뭐 선수 출신 아닌 그 비선수 출신들이 뭐 되게 기술 선수권대회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 대신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스키 굿즈에 대한 어떠한 좀 잘 구매를 해서 조정을 해서 타시면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